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 코드 읽어준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키입니다. 오늘은 체중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단 게 먹고 싶은 충동을 느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가 높아지면 덩달아 인슐린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성 질환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숙면입니다. 현대인들은 활동량이 너무 적고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자율신경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항상 부교감신경이 높게 유지가 되는데요. 이때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갑자기 항진되면서 인슐린 수치가 덩달아 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요동치게 되고 계속해서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통하여 교감신경에 대해 자꾸 적응을 시켜주어야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이 활동량이 부족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어 폭식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식단을 잘 챙겨 드시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운동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렙틴 GX 5기 모집 중에 있으니 혼자서 운동이 힘드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만 코드 파트 3 A New Model of Obesity. 코티솔. 나는 당신을 비만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 나는 누구든지 비만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프레디니솔론, 코티솔 호르몬의 인공적인 버전을 처방하면 된다. 프레디니솔론은 천식, 류마티스성 관절염, 낭창, 건선, 염증성 장 질환, 암, 사구체 산염, 중증 근무력증을 포함하는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레디니솔론의 가장 일관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인슐린과 같이 프레디니솔론은 비만을 유발한다. 인슐린과 코티솔 모두가 탄수화물 대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지속적인 코티솔 자극은 포도당 수치를 높일 것이며 그 후에는 인슐린 수치를 높일 것이다. 이 인슐린의 증가는 체중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갑작스런 자극에 대하여 투쟁할 것인가, 도주할 것인가의 본능적 반응인 투쟁 도주 반응을 조절한다.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종류인 코티솔은 부신 피질에서 생산된다. 구석기 시대의 코티솔의 분비를 유발한 스트레스는 주로 신체적이었다. 예를 들어 동물에 의해 쫓기는 상황 같은 경우이다. 코티솔은 우리 신체가 액션을 취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쟁할 것인지 도주할 것인지. 코티솔이 분비되면 근육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포도당의 사용성을 높인다. 잡아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에 아주 중요하다.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들은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생존하는 것에 사용된다. 성장, 소화, 다른 장기적인 신진대사 활동들은 단기적으로 제한된다. 단백질들은 분해되고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격렬한 활동은 이렇게 새롭게 저장된 포도당을 바로 태워버린다.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끝나게 되면 코티솔 수치는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 여기 핵심이 있다.
신체는 코티솔 수치와 포도당 수치의 단기적인 증가에는 아주 잘 적응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코티솔은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킨다. 처음 보았을 때는 코티솔과 인슐린은 반대적인 효과를 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이다. 높은 인슐린 수치의 상황에서 신체는 에너지를 글리코겐과 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하지만 코티솔은 저장된 에너지를 포도당과 같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 코티솔과 인슐린이 유사한 체중 증가 효과를 준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인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인슐린과 코티솔은 반대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된다. 현대 사회에는 코티솔 수치를 높이는 많은 만성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문제, 아이들과의 언쟁, 잠 부족 등은 모두 스트레스를 제공하지만 혈액 포도당을 태울 수 있는 격렬한 신체 활동은 제공하지 않는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들에서 포도당 수치는 높게 되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의 혈액 포도당 수치는 몇 달간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인슐린의 분비를 유발할 것이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티솔 수치는 인슐린 수치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여러 연구들에서 증명되었다. 1998년에 진행된 한 연구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증가된 코티솔의 수치는 인슐린과 포도당 수치의 증가와 강력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냈다. 인슐린은 비만의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코티솔의 증가와 BMI 수치를 높이고 복부 비만을 유발하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공적인 코티솔을 사용하여 인슐린 수치를 높일 수 있다. 높은 양의 코티솔이 제공된 건강한 연구 대상자들의 인슐린 수치는 36% 증가하였다. 프레드니솔론의 포도당 수치를 6.5% 높였으며 인슐린 수치는 20% 높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저항이 발전된다. 주로 간과 골격근에 코티솔과 직접적인 인슐린에는 복용 반응 관계가 있다. 프레드니솔론의 장기적인 사용은 환자의 인슐린 저항 또는 당뇨로 이어진다. 높은 인슐린 저항력은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킨다. 글루코르티코이드는 근육의 분해를 유발하며 글루코제네시스를 위한 아미노산을 방출해서 혈당 수치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아디포넥틴은 글루코코티코이드에 의해서 억제된다. 코티솔이 일반적으로 인슐린에 반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을 예상할 것이다. 코티솔은 혈당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낮춘다. 인슐린 저항은 비만의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슐린 저항은 즉각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로 이어지며 높은 인슐린 수치는 비만의 주된 요인이 된다. 여러 연구들은 코티솔 수치를 높이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코티솔 수치를 높이는 것이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킨다면 코티솔 수치를 낮추는 것은 인슐린 수치를 낮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몇십 년간 또는 몇 년간 항거부 반응제로 프레드니솔론을 복용해온 이식 환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이 프레드니솔론을 복용을 중단하자 플라스마 인슐린 수치는 25%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6%의 체중 감소와 7.7%의 허리둘레 감소로 이어졌다고 한다. 코티솔과 비만. 여기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진짜 질문이 하나 있다. 과다한 코티솔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가? 궁극적인 실험은 이것이다. 프레드니솔론은 한 사람을 비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코티솔과 체중 증가 간의 인과성이 증명될 것이다. 프레드니솔론이 비만을 유발하나? 그렇다. 체중 증가는 프레드니솔론의 가장 무시무시한 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관계는 인과적이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쿠싱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면 쉽다. 쿠싱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는 장기적으로 과도한 코티솔을 생산한다. 이 질환은 1912년에 체중 증가, 과도한 모발 성장, 생리 중단의 증상을 보인 23살의 여성 하베이 쿠싱의 이름이 딴 질환이다.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3분의 1은 고혈당, 현성 당뇨병 등을 함께 앓는다. 하지만 쿠싱병의 주된 특징은 체중 증가이다. 한 케이스 시리즈 조사에 따르면 97%의 환자들은 복부 체중 증가를 경험했으며 94%의 환자들은 전반적인 체중 증가를 경험했다. 아무리 오래 운동을 하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환자들의 체중은 증가되었다. 과도한 코티솔 분비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들은 체중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다. 코티솔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하지만 쿠싱병을 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코티솔의 체중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스코틀랜드의 북 그래스고우의 무작위한 샘플에서 코티솔 분비 비율이 BMI와 허리둘레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코티솔 수치는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코티솔과 관련된 체중 증가, 특히 복부 체중 증가는 허리 둔부 비율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코티솔과 관련된 다른 수치들 또한 복부 비만과의 연관성을 확증한다. 소변 코티솔 배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허리 둔부 비율이 더 높다. 타액 코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BMI 수치와 허리 둔부 비율은 더 높다. 코티솔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은 두피 분석으로 측정될 수 있다. 비만 환자들과 일반적인 체중을 가지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비만 환자들의 두피에서 코티솔 수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성적인 코티솔 자극이 인슐린 분비와 비만을 유발한다는 증거들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비만의 호르몬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티솔 수치는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키며 이는 비만으로 이어진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 만일 높은 코티솔 수치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면 낮은 코티솔 수치는 체중 감량을 유발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에디슨 질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 고전적인 질환, 부신 기능 부정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을 1855년에 설명하였다. 코티솔은 부신에서 형성된다. 부신이 손상되면 신체의 코티솔 수치는 아주 낮아질 수 있다. 에디슨 질환의 전형적인 특징은 체중 감량이다. 환자들의 97%는 체중 감량을 경험하였다. 높은 인슐린 수치의 경우와 인슐린 저항의 경우에서도 코티솔은 활동할 수 있지만 비만을 유발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코티솔 수치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남아 존재한다. 확장시켜서 본다면 스트레스는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은 철저한 증거 없이도 이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스트레스는 칼로리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비만을 유발한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솔 수치의 장기적인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추가적인 체중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하다.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지 못한다. 대신 활동적인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명상, 요가, 마사지, 운동 등과 같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유효성이 증명된 방법들이 많이 존재한다. 명상, 요가, 집단 상담 등과 관련한 연구는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로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복부 지방량을 낮추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면 부족 역시 만성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다. 수면 시간은 서서히 줄어들어 왔다. 1910년에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9시간의 수면 시간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최근에 30에서 64세의 성인의 30% 이상이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교대제 근무자들의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을 가지며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한다. 인구 연구들은 수면 시간 부족과 체중 증가 간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연구들은 7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경우부터 체중 증가와 연관된다고 말한다. 대여섯 시간의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은 체중 증가의 위험을 50% 더 증가시킨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질수록 체중은 늘어난다. 기재들. 수면 부족은 강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며 코티솔 분비를 유발한다. 이것은 인슐린 수치의 증가와 인슐린 저항의 결과를 모두 가져온다. 하룻밤의 수면 부족은 코티솔 수치를 100% 이상으로 높인다. 다음 저녁이 되어도 코티솔 수치는 여전히 37% 또는 45% 더 높을 것이다.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인슐린 민감도를 40%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지어 하룻밤의 수면 부족에도 말이다. 5일의 수면 제한 이후 인슐린 분비량은 20% 증가하였으며 인슐린 민감도는 25%로 줄어들었다. 코티솔 수치는 20%로 증가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수면 시간의 제한은 2형 당뇨의 위험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렙틴과 그렐린, 체지방과 입맛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들은 수면 장애로 인해 방해받는다. 위스콘신 슬립 코호트 스터디와 퀘벡 패밀리 연구 모두는 짧은 수면 시간은 체중의 증가, 렙틴 수치의 감소, 그렐린 수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냈다. 수면 부족은 체중 감량 노력들을 모두 무산시킬 것이다. 흥미롭게도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수면 부족 상태는 렙틴 수치를 낮추거나 배고픔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면 부족 자체가 아닌 스트레스 호르몬과 배고픔 기제가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체중 감량 전략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